안녕하세요. 레어벌스입니다. 온라인 창업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채널을 두 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 채널에서는 창업의 마인드의 이야기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마인드의 성장이 되실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창업 채널에서도 마케팅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못하고 있는 얘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를 잘하는 남자가 마케팅도 잘한다. 뭐 마케팅뿐이 아니겠죠. 키스를 잘하는 남자들은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능하죠. 인간사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저의 구독자분들이 남성분이 90%라서 키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강의죠. 유료 강의 한번 풀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여자 꼬시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2탄 키스입니다. 그 얼굴로 네가 어떻게 키스를 해봤자지 꼭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예전 어릴 적 키스의 추억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영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스를 하실 때 키스는 뭐로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내 타겟, 즉 여성분이 언제 좋아하고 느끼고 보다 더 진도가 나가면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까요? 입술이 부드러워서 또는 혀의 궁합이 잘 맞아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내세울 만한 기질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킬링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 코입니다. 이 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나이트도 가고 클럽도 가고 하면 첫 만남에 스킨십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 저만 갔나요? 하시잖아요. 다들 가셨잖아요. 뭐 청담, 엘루이, 줄리아나, 뭐 압구정, 선샤인, 보스, 신림동 사시는 분들은 뭐 그랑프리, 수원 계신 구독자분들은 터널 등 부산에도 있으시네요. 벨라지오 좋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나이트 입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이트 너무 옛날인가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클럽으로 한번 가보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지금부터 여성분입니다. 마케팅도 똑같은 거죠. 먼저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나는 얼굴이 잘생긴 것 같으니 얼굴로 어필을 해봐야지, 또는 옷발로 어필을 한다든지 춤을 잘 추는 걸로 어필을 한다든지 웃긴 컨셉을 잡는다든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뚜렷한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폼 잡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어떤 여성분들이 있는지 이쪽 저쪽 스테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나를 알리며 돌아다녀 봅니다. 살짝 옆에도 이렇게 붙어보기도 하고요. 눈길도 주고 때로는 말도 걸고 하면서요. 반응이 살짝 오거나 하면 내가 자신이 생기는 위치에서 자리 잡고 더 많은 어필을 시도하겠죠. 눈이 자주 마주치거나 눈웃음을 보인다던가 내 쪽으로 다가오거나 뚜렷한 반응이 나온다면 같이 춤도 춥니다. 같이 춤을 추다가 자리로 와서 술을 한잔 하게 되죠. 아무리 요즘 MZ 세대들이 잠자리부터 해보고 이성을 사귄다고 방송들이나 매체에서 얘기들을 편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술 한잔 하기도 전에 우리 키스부터 해보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남자로서의 매너도 아니겠죠.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너무 컨셉이 매력적이었다면 모를까요? 서로를 먼저 알아가고 어필을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내 어깨에 살짝 기댄 거죠. 고개를 여성분 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너무나도 예쁜 입술이 얼굴보다 더 크게 보이네요. 긴장의 침을 꿀꺽 삼키면서 내 입술이 여성분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입을 맞추면서 내가 스킬만 좀 있다고 내 더러운 혀를 마구 막 들이민다. 눈앞에 내 이득만을 위해 남자 욕구 하나 절제 못하고 그냥 직진한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난 키스 잘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스킬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혀를 어떻게 굴려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력 있는 건 좋은데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은 또 있는 거고, 지금은 첫 만남이잖아요. 키스를 할 때는요, 입술을 먼저 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 바로 콧구멍의 위치를 맞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술은 살짝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집중은 아직도 코에 있는 거죠. 콧구멍의 위치가 맞았을 때 바로 이 들숨과 날숨의 타이밍 맞추기 끝났습니다, 이미. 여성분의 텐션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들숨과 날숨의 공유, 이것부터가 0점 맞추기. 즉, 이 여성분과의 합이 80% 이상 맞는 순간 그대로 계속 있어도 좋다는 거죠. 이것이 공감이겠죠. 첫 만남인데 일방적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가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여자분들이 더더욱 편하게 나를 믿고 함께 즐길 수가 있을까? 조금 더 단계를 디벨롭 시켜보도록 하죠. 공감이 형성된 뒤 본격적인 키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죠. 계속해서 상대방을 자극만 시키려는 스킬들과 나를 어필하려는 기술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공감을 했다면 다음 스텝, 포지셔닝이죠.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남자냐, 아니면 적극적인 남자로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냐, 섬세한 남자로 기억되게 할 것이냐 등등. 이것은 이미 서로 술을 한 잔을 이미 할 때부터 옆에 있는 여성분의 성향에 맞추어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바로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손이요. 가슴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이 영상 행여나 떡상되면 저 와이프한테 개욕 먹어요. 예를 들면요, 섬세한 남자로 기억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키스를 할 때 고개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잘 들으셔야 해요. 여성분의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진 쪽, 이 얼굴이 떨어져 있는 쪽에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이 남자 섬세하구나. 반대쪽 목 잡으시면 안 돼요. 아씨, 왜 눌러 그래요? 다른 케이스로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 여성분이 양손으로 여성분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면 되겠죠. 적극적이라고 막 세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뭐 안정된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다면 양손으로 한 손은 허리를, 또 다른 한 손은 등을 살포시 안아주면 좋겠죠. 추후 만남에서도 동일한 이 방식을 지속한다면 여성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남자구나 라고 마음속에 자리매김이 될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난 다 하고 싶다고 한 손 허리 두르고 다른 한 손은 막 목 받쳤다가 양손으로 얼굴 붙잡고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나의 컨셉이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각자들이 잘하는 스킬들로 키스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는 또 아니겠죠. 계속 단계를 디벨롭 시키는 방법들은 또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런데 이 키스의 축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 하는 것이다. 콧숨의 템포 맞추기. 빨라지면 같이 빠르게, 느려질 때는 같이 느리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욕구를 절제하며 상대 여성분의 성향을 계속 고려해주기. 처음부터 성향을 잘못 파악해버린다면요, 다시 스테이지로 나가서 눈길을 주며 또 춤을 춥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 타겟의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마케팅도 역시나 다수의 수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호감을 사고 기획을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겠죠. 수많은 타겟을 선정한다면 아무 전략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의 존재는 그냥 하찮은, 간만 보고 빠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면 나의 컨셉 자체도 잡지 못하게 되겠죠. 그 상태로 돈을 써서 광고만 돌린다? 또는 광고 대행 업체를 이용한다. 그 광고 업체들은 나를 잘 파악을 할까요? 좋은 광고 업체들은 나의 상품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는 곳들이실 겁니다. 일시적으로 판매가 진행될 뿐이지 포화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확한
정확한 타겟 설정과 포지셔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언급되는 사업에, 장사에 단편적인 경험들만 말해주는 그런 스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샵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시작 순서는 넓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소비자의 소비 성향에 따른 지식들을 이미 알고 내 물건을 팔아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서두르지 말고 내가 흥미있는,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몇 가지로 수요층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면서 주 타겟이 정해진다면 더욱 깊게 타겟의 행동 분석과 성향들을 파악하며 더 나아가 그 성향들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까지 구체화하는 스킬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지만 한 여성을 사로잡게 된다면 그 주위의 다른 여성분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넓게는 전혀 모르는 여성분들도 나를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이 이커머스 현실인 거죠.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겠고요. 나의 욕구를 얼마나 절제하며 내가 정한 타겟에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지가 이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끊임없는 공간과 포지셔닝이 잘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타겟을 확장시키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커머스 온라인 장사, 그리고 인생에서도 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한다는 것,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물론 본질인 상품, 샵의 구성, 즉 나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야겠죠. 나만 만족하는 나의 욕구를 절제한다는 것, 엄청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시면서 성과를 내고 있으실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으실까요? 앞에서만 이렇게 뒤에서는 다른 거짓인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큰 실수를 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실까요? 전문적인 마케팅 이야기는 온라인 창업의 꾼 채널에서 하나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건강을 지키면서 창업에서 사업까지 가는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 사업에 전념을 할 때 가장 듣기 싫었었던 말이 있는데요. 건강 챙기면서 일해 였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꾼 채널에 많이 오셔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창업 마인드의 꾼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뭘 그런 것만 해. 아니, 마케팅 설명 드리느라고.